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대출 갈아타기 걱정할 일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떴죠. 그 트위터 인수 자금 중에 일부를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마진론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녁에 좀 쉬려다가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또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자세히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자율 비싸서 싼 걸로 갈아타려고요. 테슬라 주담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bankers ponder Tesla margin loans to replace Musk's high interest Twitter deb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트위터 인수할 때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 테슬라 마진론,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바꾸는 것을 은행들이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구조를 조금 아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시면 굉장히 또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 자금 2020년 10월 5일이죠. 인수 자금을 그 은행들로부터 일부를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수 자금은요. 440억 달러, 6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트위터 인수 자금은 440억 달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440억 달러 중에 그 약 315억 달러는요, 그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이란 말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 주식 팔았죠. 올해 1년 내내. 그 주식 팔아가지고 주가 폭락시켰잖아요. 하여튼 그 주주들한테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현금 마련해가지고 그거 주고 이제 이 트위터를 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를 받은 금액 합쳐갖고 약 한 31억 31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31.5빌리언 정도 되는 거는 다 이제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은행들로부터 빌리기로 했죠. 그 금액이 1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 나오죠. 테슬라 지분 매각 대금과 대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발행으로 나머지 인수자금 마련. 그러니까 이게 한 315억 달러 정도 되는 거는 자기가 테슬라 주식 팔고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모자란 금액 125억 달러는 은행들로부터 빌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이런 대출 은행들은 이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국 바클레이스, 그다음에 일본 그 미쓰비시 UFJ, 그다음에 미즈호, BNP 파리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5억 달러 중에 그죠? 나눠 보면 이 레버리지론이 그 65억 달러, 그다음에 담보채가 30억 달러, 무담보채가 30억 달러 이렇게 해서 그 레버리지론, 담보채, 무담보채 다 합치면 125억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론은 트위터 자산을 담보로 빌리는 고위험 자산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트위터 자산을 담보로 빌리는 게 이제 레버리지론인데 이 트위터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 이제 유형 자산도 있지만 무형 자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위터 자산을 빌리는 걸 레버리지론 65억 달러. 그다음에 담보채는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게 30억 달러. 그 다음에 무담보채가 30억 달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무담보채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게 되겠죠. 그럼 신용대출이면 이율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무담보채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싼 이율을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130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25억 달러라고 했죠. 이 125억 달러의 그 대부분은 4개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4개 은행이 아까 본 것처럼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그 다음에 미쓰비시 UFG죠. 그래서 여기 3.5빌리언, 2.7빌리언, 2.7빌리언, 2.7빌리언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5빌리언 빌려줬다. 여기 보면 12.5빌리언 달러 빌려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고금리 부채 중에 일부를 테슬라 주식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마진 대출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을 인용하여, 그래서 꼭 이제 그 인용하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누군지 더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마치 어떤 확실한 자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테슬라 마진 대출이 그 머스크의 고문과 그의 은행가들이 논의한 몇 가지 옵션 중 하나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옵션 중에 하나다는 거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위터가 11.75%의 이자율을 지불하는 30억 달러의 무담보 부채를 대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5억 달러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게 아니죠. 자, 이 바꾸겠다는 건 뭐죠? 여기 보시면 이 무담보채 30억 달러가 있었죠. 총은행으로부터 125억 달러를 빌렸는데 그 중에 레버리지론 65억 달러, 담보채 30억 달러, 무담보채 30억 달러가 있는데 이 무담보채가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담보채 30억 달러의 이율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담보기 때문에 이율이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11.75%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싼 걸로 바꿔야 되겠다. 싼 걸로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 이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이렇게 마진론으로 바꾸면 좀 쌀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주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머스크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트위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왑은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 이 스왑이라는 게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진 대출은 트위터의 무담보 부채보다 금리가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1.75%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것보다는 낮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출 갈아탈, 스왑이라고 표현했는데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택담보대출 더 싼 이율로 갈아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트위터 인수 자금은 총 이제 44빌리언이에요. 44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이 달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빌리언인데 이제 자기 자본은 31.5빌리언이에요. 그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 주식 매도해서 한 25빌리언 정도 대략적으로 그리고 또 투자를 받았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럼 합쳐가지고 31.5빌리언은 자기 돈.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아까 12.5빌리언 정도 받았다고 했죠. 자, 그 중에 이제 트위터 그 자산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 대출 일으킨 게 6.5빌리언, 그 다음에 담보 대출 3빌리언, 무담보 대출 그 3빌리언인데 이 무담보 대출 이율이 비싸다고 했죠. 11.75%.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 하다가 나온 게 그 대출 갈아타기로 이야기된 내용이 무담보 대출 3빌리언 4조 2천억 원 정도 된다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11.75%니까 요거를 이제 테슬라 주식담보대출인 그 마진론으로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면 절반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빌리언 정도만 대출 갈아타기로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 테슬라 마진 대출로 바꾸게 되면 이율이 싸잖아요. 그러면 안 갈아탈 이유가 없다. 대출을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싸니까. 그런데 막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가 뭐냐면 테슬라 주가 하락이 되면 이제 마진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진콜 당하면 지금 전부 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테슬라 주가 하락이 됐다, 크게 주가 하락이 났다, 이제 그럴 때는요 그냥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죠? 3빌리언 4조 2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은 그냥 테슬라 주식 팔아서 갚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트위터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갚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3빌리언은 4조 2천억 원이면 너무 큰 금액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이제 10월 30일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 자산이 300조다. 291조 원이니까 3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빌리언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면 그냥 이 300조 원 중에 일부 팔아가지고 그냥 4조 2천억 원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세계 1등 부자인데 여기 뭐 3빌리언 달러 그 4조 2천억 원 정도는 아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테슬라 마진론으로 바꿨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되면 나머지 팔아서 그냥 3빌리언만 갚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단지 이 3빌리언 정도는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적은 걸로 갈아타자 하는 내용이 뭐 실무진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이제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이크를 들었는데 세계 보시게 되면은 세계 그 300조 부자가 그 3빌리언의 그 마진골 들어왔다고 못 갚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어제 팔아서 오늘 갚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팔아서 내일 갚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자율 비싸서 싼 걸로 좀 갈아타려고요. 뭐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 신경 안 쓰겠죠. 여기 그 자기 세계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다 일론 머스크에 있습니다. 마틴 비에차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재무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재무 전문가들이 그 이번에 은행 대출해준 그 은행들하고 다 이제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 뭐 신경을 쓰진 않겠죠.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데 뭐 3빌리언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테슬라 주담대 얼마 안 돼.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죠. 이 기관은 돈을 벌고 개인은 돈을 잃는 신기한 투자 방정식이라는 이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요, 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엄청 불안해지죠. 이게 불안해지면 정말 이렇게 내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폭락하기 전에 트위터나 테슬라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대출 갈아타기 걱정할 일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 투자할 때 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그 이분 독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독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분 독백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공하는 그 투자자로서의 그 지름길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스스로 한 번 더 이제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